박노순 시장이 아무래도 대선에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반대나 이런 부분을 아랑곳하지 않고요. 서울역 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도 29일 날부터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이제 이 보행도로로 만들어서 뭐 관광지에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내 배가 부른 다음에 관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즉 배가 불러야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도 보이는 건데요. 남대문 시장의 영세 상인들의 상권, 또 아침에 신속히 이동해야 되는 여러가지 그 출근길, 또 자영업자들 이런 차량들을 갖다가 다 막고 거기에 한가해서 뭐 남대문 이 고가 보도에서 볼 수 있는 관광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서울역에 그 기차들하고 지나다니는 차 빌딩 숲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보행자 도로로 하겠다. 그래서 뭐 제2의 이명박식 청계천처럼 자신의 업적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뿐 아닙니다. 서울시가 이제 성남시처럼 되어갑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19살에서 29살 사이에 중위소득 60% 이하, 즉 소득이 중간쯤 되는 서울 시민들 중에서 요 연령대에 있는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사회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그런데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 수당 지급이라고 지금 제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요. 이 서울시에 20대 청년 중에서 지금 이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은 34.9%인 50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50만 2천 명 중에서 박 시장은 3천 명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월 50만 원씩 해서 최장 6개월을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되는가. 3천 명을 뽑아서 50만 원씩 주면 한 달에 15억이죠. 그래서 6개월을 주면 9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2020년까지 5년을 주면 59, 45 해서 450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억은 이 비용 경비, 이 일을 추진하는 경비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5년간 500억을 3,000명씩에게 최장 6개월간 청년 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사회 밖 청년. 자, 경상도 발음으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사회의 바깥에 있는 청년. 아니, 사회 바깥에 있는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살든 다 사회에 있죠. 지하실에 살든 반지하에 살든 음지에 살든 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회 밖에 살아가느냐? 그분의 표현을 보면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 초단시간 근로자, 뭐 일주일에 뭐 몇 시간만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졸업 유예자. 즉 사실상은 졸업을 한 거와 비슷한데 취직이 안 돼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지급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니트족. 이런 사람들이 사회 바깥의 청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냐? 50만 2천 명인데 그 중에서 3천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공공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면 그 계획서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뭔 놈의 공공사회 계획서를 작성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활동 계획서를 받아가 심사에 통과하면 주겠다. 자요, 이거야말로 로또 뽑기 아닙니까? 그냥 월 50만 원씩을 대충 하나 뺏겨갖고 써내고 그냥 거기에 뽑히면 그 로또로 받은 그 3천 명은 그냥 50만 원씩 용돈 챙기는 거죠. 6개월간.
근데 그 5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받아 챙기는 용돈이 그 사람의 장래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소주값 50만 원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은요, 정부나 지자체가 쓰는 돈은 그 돈이 그냥 고기 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낚싯대를 사라고 하는 식으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돈을 그냥요, 복지수혜 대상자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실제로 뭐 3,000명이 돈 50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주는데도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먼저 나서서 다도 아니고 주려면 50만 명에 다 주든지 3,000명만 골라가지고 거기에 50만 원씩 던져주겠다. 자, 제가 좀 평소에 사람이 좀 빼딱하고 업무주의자라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대선을 가는데 3,000명의 자기 전의대를 만들기 위해서 50만 원씩을 3,000명한테 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의심을 하면 이것도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공공인턴 참여 기간도 23개월로 연장을 한다. 그리고 살짜리에서 청년 1인 가구 주거를 2,890억을 들여서 해주겠다. 뉴딜 일자리 해서 1,000개 프로젝트, 1000프로젝트 8개 사업에서 3,185억을 투자하겠다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기 있는, 한마디로 홍보성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박원순 시장만큼은 그간에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나 보수층을 비난해 오면서 했던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전시성 행사에 이렇게 돈을 쓰는 역할을 진짜 하면 안 되는 사람은, 했다 하면 남보다 한 100배쯤 비난을 더 받아야 되는 위선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사람은 박원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사업은요, 이런 식으로 돈 부리는 데 대해서 중앙정부는 서울시에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각종 지원금을 저는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 돈을 대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뿐은 아닙니다. 어제 법원이 명동 롯데호텔 앞에서, 그러니까 박주신 씨 장인이 근무하는, 상무로 근무하는 롯데호텔 앞에서 500m 안에는 관련 시위를 못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제가 참 서로 무관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근거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신문에 보면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교통 혼잡 대책을 슬그머니 후퇴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기존에요, 이 송파의 사거리, 그러니까 잠실 롯데월드 앞에 사거리가 지금도 그 옆에 가면요, 올림픽 대로에서 나오는 차, 그 다음에 대란로에서 저쪽으로 가는 차, 가락동에서 오는 차 전부 뒤섞여서 하루 종일 복잡한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2롯데월드라는 120층짜리 건물을 갖다가 성인해줘가, 그 건물은 전부 관광객, 그 다음에 이 관련 어떤 종사하는 사람들로 엄청난 사람을 빨아들이는 그런 건물입니다. 일반 오피스 빌딩은 출퇴근만 좀 복잡할 건데, 이건 하루 종일 사람들이 놀러가는 그런 빌딩입니다. 쇼핑하러 가는.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120층짜리 빌딩을 하나 더 허가를 했으면, 정상적인 이 도시계획이나 정상적인 선진국이라면 그런 용도의 빌딩은 이 자리에 허락할 수 없다라고 될 겁니다. 왜? 지금도 밀려서 난리인데 거기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한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섰고, 그것 건물의 성격이 주된 것이 이 오락 쇼핑용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밀려들 건가. 그래서 처음에 이 빌딩을 갖다가 만들 때 교통 문제가 가장 부각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사실상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할 정도의 주차료를 갖다가 부과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요, 이 주차료 교통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재개장에. 그래서 이 작년에 말입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 그러니까 낮은 이 층에 위에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 층에는 쇼핑몰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아쿠아리움, 그 다음 식당 등이 먼저 개장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어떤 문제가 등장이 됐는가 하면 교통난이 제일 문제다. 그래서 롯데 측이 저층부 개장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교통이다. 당시 기사입니다. 개장 이후 하루 최대 20만 명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제2롯데월드 주변이 거대한 주차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저층부 사용을 승인하면서 작년에 저층부 사용을 승인해 줄 때 기사입니다. 주변 교통 상황이 나빠질 경우 주차장 폐쇄는 물론 임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었다. 서울시는 주변 교통 체증의 해결을 위해 주차장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논란이 잠복되고 있다. 이것이 당시에 이 기사들이었어요. 언제냐? 작년 10월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개장을 해줬죠. 개장을 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온갖 사고가 다 났지 않습니까? 물이 새고 금이 가고 건물이 흔들리고, 그래서 문을 닫았죠. 그러다가 또 재개장을 했는데 재개장은 또 금년 5월에 했죠. 또 4일 만에 또 사고가 나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도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당시에 자기들이 지적했던 이런 교통 혼란에 대한 대책을 슬그머니 구태했다는 겁니다. 자, 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승인 교통 대책 조건, 즉 롯데월드에 지금도 그 건물은 임시 개장입니다. 왜? 전면 개장은 건물이 완성되어야 전면 개장인데 건물이 완성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임시 개장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교통 대책 조건이었는데 이것이 갈수록 봐주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9일 저층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을 시에 요청할 때 시는 잠실 운동장부터 가락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탄천변 동축도로 중 교차로 구간만 지하화를 추진하다가 그 앞에 사거리만 지하화를 추진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이거 개장하면 난리 나지 않겠냐 해서 그걸 전부 지하로 이 도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신호가 없는 지하 도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하화를 하려면 돈이 4천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롯데로부터 450억만 받아먹고 아무런 진척이 안 되고 있고, 또 롯데는 지하 구간 중에서 올림픽 도로부터 연결되는 하부 구간, 미연결 구간 1.12km를 롯데 측이 공사 책임지기로 했는데 롯데 측은 이 지하 구간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 등을 이유로 2014년 8월 이후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당분간 송파대로 교통 체증이 더 심화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밀릴 거니까 그걸 일정한 그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시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롯데가 돈을 한 400억을 냈어요. 그런데 그 돈 내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를 일부는 롯데가 담당하기로 했는데 지하에 시설물이 있어서 뭐 어쩌니 하면서 아직 공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제2롯데월드가 여러 가지로 뭐 건축물에 위험이 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 요구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차장 요금을 갖다 인하한 겁니다. 그 주차장에는 교통 혼잡 때문에 사실상 웬만하면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엄청난 주차 요금을 애초에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라는 걸 핑계대면서 이제 주차장 요금을 인하해주고 있어요. 실제 롯데 측은 주차료를 10분당 1,000원, 3시간 초과하면 50% 할증, 10분당 1,000원이면 얼마입니까? 1시간에 6,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3시간이면 18,000원이고요. 이제 3시간 초과할 때부터는 18,000원이 36,000원, 아니죠. 18,000원이 9,000원 되니까 27,000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저층부 사용 승인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또 메르스 핑계도 돼요. 메르스 때문에 롯데월드 방문객이 줄었다고는 안 봅니다. 안전 때문에 줄었지요. 그래서 이 롯데 측이 주차료 조정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이에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주차 예약제, 원래는 그 제2롯데월드 지하층에 주차를 하려면 사전에 이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예약을 안 한 사람은 차를 갖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번잡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방문을 잘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겠죠. 그래서 주차 예약제를 없애버렸습니다. 주차료도요, 10분당 1,000원에서 800원, 또 저녁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는 200원입니다. 인하했고 3시간 초과시 50% 할증도 폐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2롯데월드 내에 수족관이나 영화관을 하는 사람은 4시간 이용시 4,800원입니다. 일반 극장 가도요, 요 정도밖에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전에도 교통 혼잡했는데 저층부가 임시 개장하고 난 다음에 더 혼잡했는데 이 기업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통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습니다. 자, 이래도요, 박원순 시장, 사돈, 박주신 씨 장인이 근무하는 호텔 앞에 가서 시위하는 게 박원순 시장하고 무관한 겁니까? 박원순 시장요, 도대체 롯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민들이 다 반대하는 서울역 고가도로니 이런 거 다 밀어붙이면서 롯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임시 개장을 처음에 해줄 때도 그래가지고 온갖 시비들이 있었는데 눈 감고 해줬습니다. 그러자마자 사고가 났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뭐 다시 검사한다더만 또 재개장 허락했습니다. 다시 사고 났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임시 개장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그러잖아, 또 교통이 복잡하기로 서울에서 유명한 데인데 하루에 20만 명이 방문하는 이런 빌딩이 생기면 안 될 거다니까, 거긴 아예 차를 못 갖고 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주차를 하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해야 되고 주차비도 엄청나게 비싸게 해서 아예 그는 차가 그 근처로 못 가게 하겠다더만. 지금 한번 보세요. 설거머니 일반 빌딩처럼 해갔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하는 사회 정의입니까? 박 시장 정신 차리세요.